영영사전의 어떤 그런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렵다,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그리고 영영사전의 장점이라고 하면 오역의 위험이 적고, 그리고 내가 찾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뜻과 뉘앙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완서 당당하게 읽기 영서당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지난 에피소드들을 통해서요, 우리 영어 사전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쵸? 영어 사전 어떻게 이제 우리가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쭉 시리즈로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뭐 댓글로 아니면 뭐 쪽지 등으로 저에게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셨고, 가장 많이 언급됐던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영영사전에 대한 거였어요. 뭐 영영사전 어떤 게 좋나요? 추천해주세요. 이런 이야기도 많았고, 영영사전은 뭐 언제부터 쓰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도 있었는데,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자, 영영사전에 대한 이야기 우리 쭉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영사전의 장단점,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사전에는 또 무엇이 있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보겠고, 사실 모든 그 영서당 팟캐스트가 그렇지만 특히나 이번 에피소드만큼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주셔야 제가 정말로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완전히 전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영영사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점과 단점 중에 단점부터 이야기를 해보겠는데, 왜냐면 단점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큰 단점이어서 문제라면 문제지만, 영어사전을 활용하는 것의 단점은 진입 장벽이 있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영영사전을 쓰는데 이제 부담이 좀 있기 마련이고,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 사전을 활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어휘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 그 뜻을 찾기 위해서 내가 사전을 쓰는 건데, 영영사전을 쓰다 보면 내가 이 단어를 몰라가지고 이거를 영영사전에 찾아보면 요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그 문장 속에 또 모르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이 단어를 그럼 또 찾아봐야 되나? 이제 요런 어떤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기초적인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받쳐줘야 영영사전을 조금 편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 모든 걸 제가 이제 아까 간단하게 진입장벽이 존재한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렸던 건데, 그런 면에서 언제부터 이 영영사전을 쓰면 좋을지도 우리 조금 이따가 또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봐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영영사전의 어떤 그런 단점이라고 하면은 어렵다, 진입장벽이 존재한다 정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영사전을 많은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러면 영영사전의 장점이 무엇인지 또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리고 영영사전의 장점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나 명백하죠. 크게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이야기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오역의 위험이 적고, 그리고 그 내가 찾고 있는 단어의 정확한 뜻과 뉘앙스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영한사전이나 한영사전보다 영영사전이 더 정확하다 정도로 우리가 그냥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지금 시리즈, 그쵸? 영어 사전에 대해서 우리가 쭉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시리즈의 첫 편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영한사전도 그리고 한영사전도 이게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었고, 그 에피소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로 아니면 뭐 다른 어떤 그런 경로들을 통해서 저한테 그럼 영영사전 추천해주세요 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영한사전, 한영사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영영사전을 써줘야 되는 면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영영사전에서는 그런 오역이라든지 잘못된 설명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영영사전을 쓰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영영사전을 써줌으로써 우리가 영어에 대한 경험치를 더 많이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 그 영서당 팟캐스트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정말 그 영어의 경험이란 것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영어를 이해하고
그쵸? 공부하는데 그쳐서는 안 돼요. 영어를 많이 접하고, 그게 읽기가 됐든 뭐 듣기가 됐든 다 좋아요. 그리고 영어를 많이 쓰는 어떤 그런 경험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말하기가 돼도 좋고 뭐 쓰기가 돼도 좋습니다. 많이 내가 듣고 읽고 그리고 쓰고 말하고 이런 경험치들이 또 쌓여줘야, 그래야지 정말로 우리 영어 실력이 향상이 된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영영사전을 써주면 이 영어의 경험치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 지금쯤에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영사전을 쓰면서 영어의 경험치가 쌓인다는 건 뭘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 궁금증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어떤 그런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영영사전이 무엇인지를 먼저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먼저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그 영영사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보편적으로 영영사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먼저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구글에서요, 그냥 dictionary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dictionary.com 이라는 사이트의 어떤 그런 검색창이 이렇게 바로 밑에 뜹니다. 이 어떤 그 사전에 대해서 제가 뭐 다른 감정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이게 가장 대표적으로 구글에서 밀어주는 사전이니까 요걸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이 사전을 통해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기존에 어떤 그런 영영사전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죠.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영영사전을 쓰는 데 있어서 진입장벽을 느끼게 된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자, 간단하게 우리가 love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볼게요. love라는 단어를, 그쵸? 우리 이거 뜻 아는데 그냥 검색해 볼게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오냐? 요 밑에 이제 뭐라고 적혀 있냐면 an intense feeling of deep affection 이라고 나와요. 포인트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 꽤 많이 계실 것 같고, 제가 이제 처음에 영영사전을 썼을 때 실제로 느꼈던 어떤 그런 어려움인 건데, affection이란 단어를 모르는 거죠. love란 단어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결국은 love는 affection이야 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그럼 몰라요. 그렇다고 여기서 포기할 순 없으니까 affection이란 단어를 이제 또 찾아봅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그 유학 당시 시절에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죠. 종이사전이었어요. 너무 좀 아재 느낌 나지만 종이사전으로 이거하기는 굉장히 좀 귀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뭐 1초, 2초 만에 찾아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해서 affection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뜻이 이번엔 뭐라고 나오냐면 a gentle feeling of fondness or liking 이라고 나와요. liking이 이제 뭐 좋아하는 것이니까 좋아하는 감정, affection이 호감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자 이거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여기 사용된 fondness라는 단어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흐름이 어떻게 된 거냐면 love를 찾았더니 affection이라고 설명을 해줬고요, affection을 몰라서 affection을 찾아봤더니 fondness라는 또 모르는 단어가 나온 겁니다. 그쵸?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또 찾아본다라고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fondness를 찾아봅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나오냐? 자, affection or liking for someone or something 이라고 나와요. 포인트는 자,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말씀드리는지 감이 좀 오시죠? love는 affection이고 affection은 fondness래요. 그래서 다시 fondness를 찾았더니 fondness는 affection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 뜻은 뭐냐? fondness나 affection, 이 두 개 단어 중에 내가 하나를 몰라버리면 love라는 단어의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느 정도의 기초적인 어휘력이 뒷받침이 돼야, 그래야 이제 영영사전도 쓰려면 쓸 수가 있어요 라는 어떤 그런 이제 근거가 되는 건데, 물론 이제 다른 말들도 있었으니까 liking 좋아하는 것의 감정이다, 그래서 호감이구나, 이런 거 이제 물론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석들은 있었지만, 제가 지금 들으려는 이야기가 뭔지는 다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중요한 건 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사전은 이런 문제점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사전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제가 추천드리고자 하는 사전의 홈페이지인데 콜린스 코빌드라는 사전입니다. 참고로 먼저 말씀드릴게요.
앱이 있기는 한데 그거 구매를 안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냥 핸드폰에서 이제 검색을 하신다고 했을 때요. collinsdictionary.com 이렇게 치시면요. 그냥 나옵니다. 앱이 유료인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저도 그거 안 쓰고요. 그 앱이 조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뭐 단어들도 좀 적고 뭔가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검색해서 이렇게 그냥 웹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돈 쓸 필요도 없으니까. 그쵸? 그냥 해서 이제 컴퓨터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collinsdictionary.com 쳐서 가시면 비슷한 이런 페이지가 뜰 거고, 참고로 이거 제가 뭐 광고한다 그래서 돈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쵸? 그냥 이건 정말로 제가 유학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써온 가장 좋아하는 사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love를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이 사전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전은요, 단어로 설명해 주는 게 아니라 문장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해서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love라는 단어의 설명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1번 여기 보면 뭐 verb 이거 동사야 설명해 주고 있죠. 그리고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If you love someone, you feel romantically or sexually attracted to them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o you 라고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봤던 어떤 그런 영영사전의 설명 방법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물론 이게 뭐 they are very important to you. important란 단어를 내가 모르면 어떡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여전히나 이 사전도 어느 정도 어휘력이 좀 필요하기는 해요. 이 사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쵸? 특히나 여기 보면 you feel romantically or sexually attracted to them 나오는데, attracted란 단어를 몰라버리면 그럼 여전히나 이 문장 해석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거 뭐 무슨 뜻인지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참고적으로 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에 나오는 단어들 중에, 이렇게 설명을 하는 문장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 모르는 게 있으면요, 그 단어는 영한 사전을 통해서라도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기초적인 단어들로만 문장이 언제나 만들어져 있어요. 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은. 그래서 이게 어휘력을 갖춘 다음에 콜린스 코빌드 사전으로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콜린스 코빌드 사전을 쓰되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이건 진짜 알아야 되는 단어니까 영한 사전을 활용해서라도 공부를 해주고 넘어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가 또 추천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물론 이거를 다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이게 또 시간이 많이 드는 어떤 그런 프로세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랬어요. 콜린스 코빌드 사전을 활용해서 내가 뭐를 찾아봤는데 거기 안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건 영한 사전을 통해서 공부를 해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콜린스 코빌드 사전에서 나오는 단어들 중에는 모르는 게 없다 정도가 되면 그게 어떤 내 어휘력이 최소한의 기본기는 이제 되는구나라는 척도가 될 수 있을 정도로서 저는 판단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좀 추천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뭐냐면 attracted 이런 거 보면 밑줄이 이렇게 딱딱딱딱딱 돼 있잖아요. 이거 클릭하면 또 곧장 넘어갑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뭐냐? 나는 attracted라는 과거 분사를 검색을 했는데 이 이제 뜻을 보여주는 건 뭐냐면 attract라는 동사예요. 해서 이제 과거 분사라는 문법적인 지식도 좀 있어줘야, 그래야 결국은 이제 영영사전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의 어떤 그런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word frequency 해가지고 5개 중에 4개나 된다. 이거 많이 쓰이는 거다라고 설명을 또 해주고 있잖아요. 해서 뭐 간단하게 attract의 뜻을 이제 뭐 설명을 드리자면 attract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if you love someone 해석을 해보자면 만약에 네가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you feel 느낀다는 거죠. romantically 로맨틱하게 or sexually 성적으로 attracted to them 그들에게 끌리는 그런 기분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And they are very important to you.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love란 단어가 굉장히 쉬워서 그런데 이게 조금 복잡할 수 있는 동사 같은 것도 이 콜린스 코빌드 사전은 이렇게 다 문장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도전하시기에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그 와중에 이 문장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모르는 단어가 또 나온다? 그러면 정말 내 어휘력이 아직 기본도 안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그렇게 마음을 다잡아 보시면서 모르는 거 나오면 또 그거 공부해줘야지. 콜린스 코빌드 사전에서 나오는 단어도 내가 모르는 건 진짜 내 어휘력이 부족한 거니까 이 정도는
그냥 내가 또 공부해줘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먹으시고 또 공부를 해주시는 그런 식으로서 어휘력을 쌓아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니까 꼭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싶은 어떤 그런 영영사전에 대해서까지 한번 알아봤는데요. 참고로 다른 좋은 영영사전들 또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게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이런 식으로 문장으로 좀 이렇게 단어를 설명해주는 영영사전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아니면 그런 형식을 취하는 사전들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미 쓰고 계시거나 아니면 뭐 다른 사전들, 나는 이게 더 좋은데 그거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었고,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어떤 그 영영사전을 활용하는 것에 대한 팁이랄까요? 등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제부터 영영사전을 쓰면 좋냐는 거죠. 그거는 저는 이렇게 먼저 답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제대로 단어 공부를 하고 싶으신지에 먼저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자,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뭐 토익이든 토플이든 IELTS든 탭스든 수능이든 다 좋아요. 시험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사실 단어를 많이 외워야 돼요. 특히나 단기간에 많은 단어를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어쨌거나 영한사전이 결과적으로 보자면 조금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쵸? 요건 먼저 짚고 갈게요. 근데 토플을 공부하더라도, 수능을 공부하더라도, 그러니까 시험을 공부하더라도 조금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여유롭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자, 점수만 나면 끝이 아니라 점수도 나야 하는데, 이 시험을 내가 공부함으로써, 점수를 위해 공부를 함으로써 하는 그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점수도 점수대로 나고 그걸 통해서 내 영어 실력이 정말로 향상됐으면 좋겠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은 영영사전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고민을 해보시고 스스로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는데, 어쨌거나 영영사전이 영한사전을 쓰는 것보다는 그 단어의 제대로 된 뜻이라든지 뉘앙스를 파악하는데 더 정확한 어떤 그런 도움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 영영사전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 있어서 어쨌거나 영영사전을 이제 공부하는데 진입의 장벽이 있는 게 맞고, 그렇죠? 내가 정말로 어휘력이 너무나 부족하면, 그러니까 영어 왕초보면 그거 안 돼요. 어느 정도 좀 어휘력이 있으신 분들이 어쨌거나 또 영영사전을 써주실 수 있다라는 거니까, 영영사전을 딱 펼쳤는데 뭐야, 모르는 단어가 막 한 문장에 7개씩 있네, 이래버리면 그냥 영한사전 쓰시는 게 편하고, 어느 정도 기본 어휘력이 갖춰져 있고 거기서 내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영영사전을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뭐 이야기가 길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제대로 내가 단어를 공부하고 싶고 어느 정도의 기본 어휘력이 좀 갖춰진 분들이 이제 영영사전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좀 했었죠. 특히나 콜린스 코빌드 그 사전, 제가 추천드리는 그 영영사전에서 내가 단어를 찾았고 문장을 읽다가 거기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다, 그럼 그 단어는 무조건 필수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또 공부를 한다, 어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어떤 그 영영사전을 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어쨌거나 기초 어휘력이 없으면 영영사전을 쓰는 게 비효율적일 수 있다라는 거니까 그건 참고를 해보시되,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단계만 더 갈게요. 이 영영사전을 쓰실 때 모든 단어를 영영사전을 활용해서 찾아보실 필요는 또 없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명사. 명사는요, 영영사전을 활용해서 찾는다고 해서 뭔가 뉘앙스가 더 잘 살고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도움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보세요. 자, 탁자라는 거, 테이블이라는 거, 그냥 한영사전에서 찾으면, 한영사전이 아니죠, 영한사전에서 찾으면 테이블, 탁자, 탁자구나, 끝이에요. 그러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막 영영사전에서 찾으면 설명이 길어지고, 이게 그래서 뭘 말하는 거지? 오히려 복잡할 수 있어요. 자, 해서 명사 같은 것은 그냥 영한사전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좋고요.
형용사랑 부사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선택에 좀 맡길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랬어요. 동사만큼은 영영사전에서 한번 찾아본다. 이런 식으로 영영사전을 활용한다 그래서 영영사전으로 100% 갈아타는 게 아니라 이 비율을 좀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입맛에 맞게끔 조절을 해나가면서 영영사전 쓰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이제 그거를 그럼 어떻게 조절합니까? 품사별로 나누시는 게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명사는요, 이거는 이거네. 딱 떨어져요. 해서 그냥 영한사전 쓰시면 편하고, 형용사나 부사는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영영사전 찾아보셔도 좋고요. 뭐 형용사나 부사쯤이야. 하고서는 그냥 그것들 그냥 영한사전으로 갈래? 뭐 그래도 좋습니다. 그런 비율은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 근데 동사만큼은 웬만하면 영영사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특히나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동사인데 동사로서 이제 이 단어가 활용된다고 했을 때 어쨌거나 이 동사로서 가장 많이 쓰이는 뜻부터 해서 순차적으로 이렇게 뜻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사전들도 그렇죠? 그렇죠? 영한사전도 그렇잖아요. 근데 영한사전에서 말해주는 순서와 말하자면 영영사전에서 말해주는 그 이 단어의 가장 쓰임이 많은 그 순서가 다른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영영사전에서 이 단어는 이 뜻으로 가장 많이 쓰여 1번 이 뜻이 영한사전에서는 막 7번째 가 있고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사만큼은 영영사전을 한번 찾아보시는 게 좋을 수 있다는 팁까지 드릴 테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영영사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영영사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영영사전도 소개해 드려봤고요. 그리고 언제 영영사전을 쓰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비율로서 영영사전과 영한사전을 섞어 쓰면 좋을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요 댓글 남겨주시고요. 오늘 내용이 또 도움이 되었어도, 그렇죠? 궁금한 건 없어요. 근데 도움이 됐네,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See you soon!